안녕하십니까. 전국민주연합노조 서울 고속도로 지부 수납사원 박선희입니다. 여러분, 네.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멀쩡해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네. 근데요, 보이십니까? 네. 이거 지금 한 7개월 가량 치료한 모습입니다. 그전에는 저의 뒤통수가 완전히 나갔습니다. 근데요, 특별히 저만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이시기에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여기 톨게이트 지부, 톨게이트 근무를 하시는 수납사원 80~90%가 죄송합니다. 척추측만, 성대결절,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방광염은 기본이고요. 우울증에 불면증까지 갖고 있습니다. 서울고속도로는 외부 및 내부 평가를 근무평가지라는 평가지로 수납사원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청이 정한 평가지는 22가지고요. 하청이 정한 평가 내용은 20가지입니다. 외내부 평가란 차량이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5에서 약 5~6초 동안 지나가는 동안 수납사원이 행해야 할 근무 매뉴얼입니다. 내부 평가는 사측의 서비스 강사가 일반 고객을 가장해서 톨게이트를 지나가면서 사측이 정한 매뉴얼대로 근무자가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점수를 매깁니다. 1년 12달 동안 11개월을 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지는 매달 말일이면 나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저희 근무자들은 사람인데 한우 등급 매기듯이 A뿔에서 F등급까지 매깁니다. 매겨서 각 영업소에 공개를 합니다. 등급이 낮은 근무자들은 1:1 코칭이라는 명목으로 그 좁은 부스에 강사가 들어와서 근무하는 모습을 뒤에서 직접적으로 감시하고 지적합니다. 뭐가 틀렸어요? 좀 더 웃으세요. 목소리 더 높이세요. 고개 더 숙이세요. 활짝 웃으세요. 눈썹꼬리 올리세요.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근무를 하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나를 항상 감시한다는 생각에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심리적인 부담으로 가고요. 그 어떤 비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압박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휴문 날에도 중간 관리자가 전화를 해서 야, 너 이번 내부 평가 엄청 안 좋게 나왔어. 너 때문에 우리 영업소 평균 점수가 떨어졌어. 너가 깎아먹은 점수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만회할 건데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라며 닥달을 합니다. 또한 인사고과에 반영하여서 5% 하이 5%라는 해당되는 5%의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는 계약을 파기하고요. 계약직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파트타임으로 전환이 되면 월급이 40~50만 원 깎입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벌 청소를 시킵니다. 영업소 주변, 화장실 이거를 언제 시키냐고요? 근무 끝나고 시킵니다. 그러면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안 줍니다. 벌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관리자한테 검사를 받습니다. 관리자는 쫓아다니면서 동영상까지 찍습니다. 자료를 첨부해야 되니까. 이러니 전 근무자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저 또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내부 평가는 2014년 6월 말까지 진행되었고
서비스 강사는 몰래카메라를 촬영을 하고 소장 및 사무장은 망원경을 들고 근무자 부스를 감시하였습니다. 촬영한다고 그 누구도 저희에게 공지하지 않았으며 저희는 촬영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노조가 생기고 나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왜 촬영했을까요? 왜 촬영해야 되고 해야만 할까요? 이 사람들은.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원청에서 하청에게로 내려준 운영 계약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게도. 거기에 동영상 촬영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엄연한 인권 침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원청이던 하청이던 당시 책임자가 지금도 버젓이 저희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내부 평가 대신 교육으로도 대체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내부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저는 원형 탈모가 생겼습니다. 여자한테 머리카락은 생명입니다. 물론 남자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원형 탈모가 생겨서 의사한테 갔습니다. 의사가 보더군요. 혹시 최근에 배우자가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요. 그러면 자녀분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원형 탈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정신과 치료를 한번 받아보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매번 한 번씩, 매주 한 번씩 탈모 치료 주사를 맞으러 갑니다. 이 주사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차라리 애를 낳고 말지 이 주사 맞는 거 그 어떤 고통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뭐합니까? 휴문날 중간관리자가 전화를 하고 회사에 복귀를 하면 다시 내부 평가에 시달리고 제 몸에 병 주고 약 주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전 근무자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서울고속도로는 6개 영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영업소는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노상관여를 합니다. 그곳은 사무실에서 맨 끝 부수까지 가는데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화장실을 가려면 영업소까지 다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충을 관리자들도 잘 알고 있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스까지 가는 사이에 간이 화장실조차 없습니다. 화장실까지 갈 수 없는 근무 조건 때문에 대부분의 근무자들은 CCTV 사각지대인 계단에서 용변을 하견하고요. 어쩌겠습니까? 밀고 나오는데 10분 동안 어떻게 참습니까? 바지에다 쌀 수도 없잖아요. 다시 근무를 해야 하는데 너무 급해서 해결하지만 그 수치심과 모멸감과 자괴감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도 맥주 한 잔 드시고 소변 참을 수 있으십니까? 못 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방광염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이 영업소에는 지하 계단 통로에 1.5리터짜리 물병이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물통이 어디에 사용될까요, 여러분? 용변을 보고 뒤처리하는 용입니다. 어떤 한 근무자는요, 부스에서 근무하는데 큰 용변이 너무 급하더랍니다. 다행히 도로에 검정 비닐이가 하나 떨어져 있더랍니다. 그 검정 비닐에
차가 안 들어오는 틈을 타서 그 비닐봉지에다가 용변을 봤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에 뒤처리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수차례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달라 건의하고 사정하고 매달려도 보았지만 사측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콧방귀만 낍니다. 사람이 먹고 싸는 거는 보장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기본 존엄성까지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들짐승입니까? 아무 데나 싸고 버리고 하게 우리는 사람입니다. 원컨대 바라건대 제발 사람 대접 좀 해주십시오. 저희 근무 형태는 주 6일 8시간을 기본으로 하고요. 16시간 연장 근무는 한 달에 3, 4번, 많게는 5번까지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출근을 해서 남들이 다시 잠드는 시간에 퇴근을 합니다. 잠들 시간에 저희는 퇴근합니다. 참 비참합니다. 이런 열악한 근무 조건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인 인권은 고사하고 가정생활, 심지어 자신의 건강조차도 돌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근무자들이 주부이고 동시에 실질적인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돈 1,000원, 단돈 10,000원에 눈이 돌아갑니다. 자신이 몸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16시간 연장 근무 마다하지 않습니다. 엄마이고 가장이기 때문에 한 번 연장하면 내 아이 원하는 거 해줄 수 있고 내 아이 입에 맛있는 게 들어가니까요. 사측은 이런 저희들의 근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돈이라는 무기로 저는 돈이라는 총알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임금의 심각한 노동 착취는 물론이고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습니다. 오로지 일만 열심히 했던 저희 근무자들은 뉴스에나 영화에나 일어날 법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15일 130명의 수납사원 중 절반에 가까운 54명을 하루 종일 인사 통보를 합니다. 근무자와 전혀 협의도 없고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인사이동 소식을 듣고 저는 내가 기계 부품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대거 인사 발령은 개통 이래 8년 동안 전례가 없었습니다. 인사이동에 대한 기준도 명백히 제시하지 않았고 사측의 사무장이 임의대로 배치했습니다. 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도 아니고 이리 차면 이리 가고 저리 차면 저리 가는 존재가 된다는 존재라는 생각에 모멸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사람이지 돌도 아니고요. 기계 부품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조합원 활동하는 근무자 대표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경고장을 수여하였고 아까 저희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상장에다가 경고장을 수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상장을 수여하면 금일봉이 따라오죠. 경고장을 수여하면 같이 금일봉도 따라와야지 돈은 왜 안 줍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 아니라면 이런 행위는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됩니다. 서울고속도로는 2013년까지 회사에서 분기별로 회식을 합니다. 3교대 근무 특성상 전 근무자다가 참석할 수 없어 부득이 직원 식당에서 하게 되었고 친목을 빙자하여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지릅니다. 원청의 소장들이. 첫째, 회식은 근무자들을 위한 회식이 아니라 원청에서 나온 소장은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원청 임원을 초대하여 근무자들을 들러리로 삼고 그들만의 회식 자리를 갖습니다. 직원 식당에 미라볼을 설치하고 노래방 기기를 만들고 방음 설치하고 식당을 단란주점으로 만들어서 근무자들을 도우미로 취급합니다. 근무자들을 도우미로 취급하고 성추행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내 회식이 끝나고 거기서도 자기 분이 안 풀려 2차를 갑니다. 2차를 가면 지 혼자 가야지 근무자들은 왜 끌고 갑니까? 거기 안 따라가면 그 다음날 후폭풍은 말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소가 살얼음판이 됩니다. 지 기분 풀릴 때까지 근무자들을 달달달달달달 볶습니다. 근무자를 노래방에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야, 이쁜이 너 이리 와. 여기 앉아. 너 되기 싫어. 저 끝으로 꺼져. 야, 너도 못생겼으니까 안경 좀 써봐. 너 신랑은 너 이뻐하니? 지가 데리고 살지도 않으면서 그럽니다. 노래방 가서 한 여직원을 지목해서 강제로 노래를 시키고요. 그 직원을 테이블 위에 누우라고 합니다. 거부하자 이 직원이 거부를 했습니다. 테이블에 못 눕죠. 어떻게 눕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눕겠습니까? 끌어내서 강제로 브루스를 치고 더듬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합니다. 이러한 만행을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자체 해결하는 지시를 내렸고 서울고속도로는 3개월 감봉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습니다. 이 또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뿐이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들었고요. 사측과 10차례 교섭을 하였으나 도장만 찍으면 되는 단계에서 협의서를 반복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고 저희 서울고속도로는 80일째 24시간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측이 단협을 체결하고 임금 저하 없는 인력 충원이 되어 살인적인 노동을 좀 줄여주고 고용 안정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사람답게 근무하고 싶습니다. 용역업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힘 있는 사람이 원청이라는 국민연금공단과 서울고속도로에 적극 개입하여서 노조와 사측의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걸 제발 간절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